안녕하십니까. 법무부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중에 기획부동산 사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부동산을 수단으로 해서 사기를 칠까요? 그거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첫 번째, 부동산의 현재 가격보다 미래의 가격을 기대하면서 매매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현재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지만 미래에는 그게 평당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측정한 가격 산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수단으로 사기를 치는 좋은 여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해 왔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부동산을 아주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는 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업자들은 이러한 의식을 노리는 거죠. 기획부동산 사기의 두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피해액마에도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얘는 전국에 23개의 부동산 법인을 세워서 266필지 토지를 사들여서 뭐라고 속였냐면 땅 주변에 도로가 생긴다,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다, 이렇게 속여서 매입가의 서너 배 가량으로 부풀려 판매를 해서 3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이라 아무리 강한 개발 제한이 걸려 있어도 곧 개발된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서울 등 280여 필지를 공유지로 판매해가지고 3,000여 명으로부터 2,500억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지금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죠. 그럼 기획부동산 사기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이 방식에서는 전국에 수십 개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무팀, 영업팀, 법무팀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하죠. 거창한 조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사는 서울 강남에 차리는데 아주 화롭게 차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야, 여기 뭐 있구나, 이 사람들은 자본이 있는 그런 조직 같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 녹지지역, 보전산지, 군사시설 등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헐값에 매수를 하죠. 이 땅들은 개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진로 등 토목공사를 하거나 또는 주택 펜션 용도부지 조성 공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이 피해자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개발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서 마치 개발할 것처럼 이렇게 공사를 하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속이냐면 국토부, 지자체,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다, 개발 호재가 있다, 테크노밸리로 개발된다, 땅 주변에 도로가 생긴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선입금 안 하면 물건 동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생각 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줘버립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속이냐면 매수하면 곧 민간 개발업자가 매입할 거야, 매수하면 LH공사 아니면 지자체가 수용할 거야, 아니면 이 땅에 이미 아파트 지을 사람이 있어, 아니면 정 안 되면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안심하고 매입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익 5배 이상 날 거야, 10배 이상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공유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100평짜리 한 필지 땅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서 1번에서 5번까지 사람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각 20%씩 공유지분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공유지분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100평의 땅이 있을 때 이 부분은 1번 땅, 이 부분은 2번 땅,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100평의 각 점마다
각 1번에서 5번 사람들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00평의 땅이 분할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점마다 1번에서 5번의 사람들이 20%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분할이 아니죠. 그러면 아까 100평의 땅에서 20% 지분을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다시 팔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유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권을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개발을 하려고 하면 1에서 5번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에서 5번의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서로 모를 수도 없잖아요. 서로 몰라요. 응? 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이 땅은 개발도 힘들어요. 그러면 지분권을 매도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100평의 땅을 각 구역별로 5개로 쪼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필 절차라고 했는데 분필 절차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근데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아까 100평을 판매를 할 때 분할도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자, 이 100평을 앞으로 요 5개로 분할을 할 거야. 자, 요 1번 부분 요걸 당신한테 내가 팔 테니까 당신이 이거 사. 그럼 나중에 분할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부분 당신한테 판매할 테니까 나중에 분할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할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분별로 다 팔고 나서는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서 5번 이 공유 지분권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분권을 팔 수도 없어요. 그리고 1번에서 5번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대해서 개발하기도 쉽지가 않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이 땅은 개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거의 죽은 땅이 되는 겁니다. 판매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땅을 20% 지분을 1원에 산다. 이건 돈 날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만 제곱미터 임야에 공유 지분권자가 93명이 서로 몰라요. 그럼 이 지분을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고 임야 어떻게 개발합니까? 93명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죽은 땅이죠. 그죠?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전화 상담은 영업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실제로 전화 상담은 영업 직원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자, 이 땅 실제로 개발돼. 이 땅 실제로 도로 곧 생겨.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땅 당신들 판매 못하면 당신들이 사야 돼. 안 그러면 해고시키겠어. 수당 안 주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 전화 상담은 영업 직원들이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영업 직원들은 아들 사망 보상금으로 땅을 매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 상담은 영업 직원은 자기가 회사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인들은 야 설마 내 아는 사람이 나를 속였을까 하면서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뭐 개그맨 등 유명인을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할리우드스타도 투자했다. 중소기업 사장도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야, 그 유명한 할리우드스타 A 양이 이것도 투자했다고 그러고, 야, 그 유명한 그 코스닥 상장기업 사장도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몇 개월 정도 홍보를 하고 나서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냅니다. 거기서 전직 교수, 전직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을 동원해가지고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다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유치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다단계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친인척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친인척의 경우에는 야 설마
나를 속이겠냐. 친척인데, 내 지인인데,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나를 속이겠냐. 이렇게 하면서 속아 들어가는 거죠. 또 자기가 속아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다단계가 무서운 거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다단계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친인척 간이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돈 잃고 인간관계 파괴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수많은 출처 불명의 자료입니다. 개발 계획지도, 개발 후 그림, 개발 후 사진 등 출처 불명의 수많은 책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 등장을 하고요. 허위 언론 보도도 동원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온갖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아주 현학적인, 마치 미래를 손바닥 바라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면 깜빡 속는 겁니다. 야,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야, 이 전문가 말이 뭔가 아주 심오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깜빡 속는 겁니다.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두 번째 방식은 펀드식 투자자 모집 방식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인데,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에서 3%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534명으로부터 322억을 편취하고 도망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한 60억 원 정도만 토지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에 그냥 다 써버린 거죠. 기획 부동산 사기의 세 번째 방식은 소유권 없는 토지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매매 계약만 체결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임차받은 토지를 마치 앞으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J-인터내셔널이라는 기획부동산이 남이선 인근에 6,600 제곱미터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주와 매매 계약하고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땅을 매입한 후 7개월 뒤 분양해서 이익금 주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2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 편취하고 소유자하고 그 계약 파기하고 도망쳐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네 번째 방식은 도시형 기획부동산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 내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재건축될 것이다 이런 허위 정보를 퍼뜨려 가지고 시장 가격을 올리고 매각하고 도망쳐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